참 행복한 명절이 돼야 되는데 화병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. 또 가족들이랑 싸워서는 안 되겠고 심리학 개론 시간에 이 설 명절을 조금 더 지혜롭게 보낼 방법 들어보실까요?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잔소리 티셔츠가 등장했다고 합니다. 잔소리 티셔츠.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등짝에다 써놓은 거죠. 대학 어디 갈 거니?라고 물으면 5만 원. 슬슬 결혼해야지 라고 하면 30만 원. 그러니까 잔소리하면 내가 벌금 같은 느낌의 용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이 티셔츠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? 거기 보니까 뭐 QR코드도 찍어서 이제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네? 근데 그게 최고 금액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. 결혼을 언제 뭐 할 거니 슬슬 결혼해야지 이게 아마 30만 원 알고 있는데 네. 그걸 보면서 약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불리하다. 결혼하지 않았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잔소리할 거면 용돈이라도 주세요. 막 이런 거죠. 네, 정말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좀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웃을 수만은 없는 건데 네. 이런 제품, 이런 티셔츠까지 만든 심리는 뭘까요? 그만큼 듣기 싫다는 얘기겠죠. 네. 근데 이제 하도 그거를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나오니까 너 취업은 어디 할 거니? 너 취업했니? 약간 이런 얘기가 자꾸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서라도 찍어준 거죠. 그러니까 방패네. 그렇죠. 사실은 그 글자 보면서도 슬슬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. 30만 원? 네. 그렇죠. 거의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신호 위반하는 거랑 똑같은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머는 실제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갈등을 승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이기도 합니다. 갈등을 승화시킬 수 있는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친척들과의 만남이 반갑고 네. 즐거워야 하는데 약간 만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 원인은 뭘까요? 일단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모임에 가서 가족이라든지 친척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과 좀 더 연결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반가운 마음이 있는 거죠. 근데 거기만 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 사람,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, 내가 좀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갑다가도 굉장히 화가 나고 숨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복합적으로. 네, 어떤 면에서는 온 친척이 막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야, 영수야, 이번에 너 취업했니? 취업을 안 했어? 사실 기자님, 저는요, 제가 20대 때 네.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야, 너는 26살이나 먹고 아니 취업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 28인데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28이야? 그래서 그러면 화내시다가 갑자기 굉장히 좀 무마됐던. 그러면 또 이제 28이나 먹고 또 이제 네.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은 뭐 20대 중반 후반도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고 한참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또 네. 때마다 이제 잔소리의 색깔도 달라지는 거고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. 네.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.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.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? 뭐 자신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다 해서 좋은 데 가서 뭔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면 다 말을 하겠죠. 여쭤보지 않아도. 큰아버지 저 이런 데 취업했어요.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. 네네. 근데 사실 얘기 안 하는 건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만만치가 않은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 도움이 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?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?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든다는 거죠.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?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이 또 막 무슨 뭐 아기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요.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? 네, 그냥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말 걸고 싶고. 네. 그게 사실 거의 다 안부 인사잖아요. 결혼은 그렇죠. 뭐 언제 할 거니 이런 것들도. 그리고 또 예전 시대에서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따뜻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반박을 하기보다는 대화의 프레임을 조금 완곡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. 예를 들자면 내 마음 써줘서 감사해요. 취업 준비 잘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조금은 뭐 이렇게 너무 반격하거나 좀 이렇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. 아유,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제가 지금 취업을 못해서 좀 용돈이 좀 부족하네요. 네. 아유, 네.
큰아버지 감사해요. 근데 용돈이 부족해. 여기 뒤에 QR 코드 있으니까 하나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. 등짝을 보여드리면서. 네. 근데 또 언제는 이제 대학교 어디로 갈 거니? 결혼은 언제 할 거니? 취업은 언제 할 거니?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애는 언제 낳을 거니? 이렇게 해서 1909님, 2상일님도 결혼하면 이제는 애 언제 낳을 거니? 이렇게 잔소리 하십니다. 이게 또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끝나지를 않는 거고. 또 은연중에 그런 얘기합니다. 누구네 딸은 뭐 했다더라. 누구네 아들은 뭐 했다더라. 엄친아 엄친딸 그래서 그런 말도 만들어진 거잖아요.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는 또 뭘까요? 그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예전에 방영이 됐었죠. 화제가 됐었죠. 네,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은 약간 가문 간의 뭔가 경쟁. 예, 경쟁, 암투 그런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교 어디 갔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가문의 수치이거나 아니면 혹은 가문의 영광이거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친척분들은 넓게 보면 확대 가족의 일원이지만 좁게 보면은 경쟁 가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갔으면 막 자랑해서 우리 가문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안에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것까지도 경쟁. 네. 뭐 사실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옆집 친구 누구보단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바람이 듣는 사람한테 스트레스고. 네. 근데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에 가족 같은 마음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잖아요. 네.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런 말을 듣고도. 사실 그렇게 계속 친척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중에서 조금 이게 딱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면 조금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우리 부모님을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실제로도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은 최대한 좀 안 만나시거나 만나시더라도 그냥 이게 즐거운 얘기나 긍정적인 얘기 정도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약간 그 자리를 넌지시 피하는 것도 상책이라고 생각돼요.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그런 말들이 막 송곳 같다고 해서 나의 이슈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말 속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계속 탐색하시기보다는 그냥 원래 저렇게 좀 말씀하시지라고 해서 자신과는 좀 분리해 볼 수 있는 연습이 조금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저분은 원래 저러시니까 이렇게. 네. 그래요.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. 네. 명절 때 특히 이제 차 막히는데 부부 사이에 차 안에서 얘기 많이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. 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게 서로가 이제 그 명절 때 보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명절 때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운전도 힘들고 요리도 힘들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미리부터 조금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예상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측된 거를 한다 보면은 조금 그 갈등의 축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거기를 내려갈 때 이렇게 뭐 고향 어르신 뵈러 간다 이런 걸로만 가기보다는 보통 왜 어떤 지역에 가면 특산품도 있고 중요한 어떤 핫플레이스도 있고 네. 맛집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예약하고 영화 같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좀 좋은 자신만의 세렌디피티라고 하죠.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행운이거든요.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좀 좋은 것들이 있는 예를 들자면 기자님 저는 이번에 고향을 내려가진 않는데 네. 저희 고향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 리스트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맛집 리스트에 있는 맛집 갔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셨다가 영화를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만의 작은 어떤 미니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. 아하. 그러니까 명절 내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막 친척들이랑 대화하느라 본인만의 시간이 없겠지만 네. 그런 게 이제 끝나고 뭐 이렇게 귀경길이라든지 그 직전에 잠깐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차집 가서 차 한잔 하는 거. 네. 이런 게 힐링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시댁을 간다 그러면 남편분이 부모님하고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내 이제 뭐 장모님 장인어른을 만나러 간다 그럼 아내분이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약간의 그런 의식을 좀 정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미리미리 배려를 해주는 거네요. 네.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그게 곧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또 명절 연휴가 끝나도 내가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.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.
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